자, 그러면 우리 핵심집, 유아인명 핵심집. 자, 요 책으로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아교육 개론을 쫙 정리를 다 하려 그래요. 유아교육 개론 요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 유아교육 개론 신이론하고 이제 요런 거 서답식 총정리랑 해서 유아교육 개론을 쭉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고 이거는 이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핵심 지입으로 좀 이제 앞에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앞부분은 뭐 발달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발달에서 성장, 성숙, 학습 요거부터 나오죠. 자,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장은 양적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키가 큰다, 뭐 머리가 긴다 이런 성장.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유전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능의 자연적 발달. 그래서 걷기도 기기하다가 이제 걷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성숙이 되겠죠. 학습은 뭐예요? 학습은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유도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요 개념을 좀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요 이제 정의는 외워 주셔야 합니다. 학습은 뭐 수학 문제 풀 줄 알게 되고 피아노 칠 줄 알게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성장, 성숙, 학습. 요게 이제 발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발달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유아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지금 얘가 발달 2단계에 와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 예측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을 배우는 겁니다. 자, 발달의 원리가 있죠. 발달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발달의 원리 보시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 발달은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자, 발달의 원리,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죠? 발달은 타고난 거, 유전적 요인은 타고난 거. 환경은 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쳐 주는 거, 유치원 교실 환경, 가정 환경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타고난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인 환경. 선생님이 교구를 어떤 걸 주느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자, 그다음에 발달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세분화 발달, 전신에서 국소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 소근육 발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전신에서 큰 거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발달한다. 세분화 발달, 두미 발달은 뭘까요?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두미 발달. 근원 발달이 있죠. 이건 뭐예요? 중심에서 말단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세분화 발달로 보나 근원 법칙으로 보나 우리가 이제 소근육 발달 이런 건 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 그리고 발달은 연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발달 이론가들의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삐아제처럼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점진적인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가 있다. 이거 둘 다 시기적인 중요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시기에 발달되어야 할 부분이 충분히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결정적 시기는 어떤 거예요? 특정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시기. 자, 말 같은 거, 이런 거 못 배우면은 나중에 아무리 커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늑대 소년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애착의 발달 이런 것도 딱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적기에 애착 발달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 시기. 자, 민감한 시기도 시기가 중요한 건데 민감한 시기는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 시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민감한 시기는 더 잘 이루어지는 시기.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 민감한 시기 둘 다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정적 시기가 훨씬 더 센 말이다. 훨씬 더 살벌한 거다. 꼭 반드시 필요한 발달은 그때를 지나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결정적 시기. 민감한 시기는 특히 잘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달은 어떤 한 부분만 쫙 자라는 게 아니라 통합적 발달이다. 어떻게? 신체, 인지, 정서 모든 영역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발달됩니다.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 신체 발달이 잘 되는 애들이 또 사회성 발달도 되고 또 운동 발달도 잘 되고 막 또
인지 발달도 잘 일어나고 언어 발달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보통 이제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신체, 인지, 정서 모든 영역이 상호 연계되어서 발달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만 막 계속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해준다면 얘가 다른 영역을 열심히 놀이하면서 개발했는데 은연중에 다른 영역이 또 쭉 같이 견인되면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 발달.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발달이 되는 게 좋겠죠. 놀이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동시에 경험하잖아요. 개인차가 있다. 특별히 유아 시기에는 발달 시기, 속도,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 발달에 적합한 실제. 자, 처음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나올 때는 발달 적합성.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세냐, 4세냐, 5세냐, 원령별로 이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발달된다 대략적으로 이런 발달 스케줄, 발달 표준 이런 것들을 제시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너무 완벽한 건 아니고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 발달의 시기, 속도,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달의 원리 쭉 한번 보시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과 순서가 있다. 세분화, 두미, 근원 이런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은 대체로 연속성, 점진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결정적 시기와 민감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발달은 통합적이다. 개인차를 생각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달 이론별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달을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이드. 자,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하는 프로이드와 에릭슨 보시면 먼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다 정신분석 이론에 속한 그런 학자들이지만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의 명칭은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 되겠죠.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등이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속합니까? 남근기 여기에 속하죠. 우리 애들은 대체로.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거 뭐예요? 이제 이성의 부모를 막 되게 동경하는 거예요. 이성의 부모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런데 아빠 옆에는 엄마가 정말 가까이 있네. 나도 엄마 보고 배워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쵸? 동성의 부모를 보면서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동일시 현상. 그래서 동성의 부모를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역할을 배운다. 자, 남근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자,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이제 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굉장히 평안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호기심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아이들은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는 남근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가 중에서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뭐예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자, 이때는 에릭슨은 평생, 전생에 걸친 그런 발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은 또 역시 여기 요 시기가 중요하겠죠. 남근기에 해당하는 우리 아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남근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요 주도성과 죄책감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릭슨은 인생에 있어서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뢰감이 생길 수도 있고 불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자율성이 생길 수도 있고 수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주도성이 생길 수도 있고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이제 관련이 있는 시기 보시면은 이 주도성 대 죄책감이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막 주도적으로 막 놀이하면서 온갖 경험을 주도적으로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 가도 주도적인 아이가 되는데 이것저것 다 못하게 하고 막 자유로운 탐색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이러면 죄책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 단계는 어떤 거예요? 애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도 닦고 머리도 만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옷 깨는 거 뭐 이런 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 엄마가 다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 못하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얘는 수치심을 느끼는 애가 된다.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요거는 이제 우리 조금 어린 애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주도성 대 죄책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 요건 초등학교 시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 이때는 이것저것 배우게 해줘야 돼요.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것저것 다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자신을 뭐 개발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근면성이 개발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이것도 못하는데, 난 저것도 못하는데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요거 뭡니까?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저것 주도적으로 다 탐색해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시기에는 부모님이 중요한 그런 사회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시기에는 교사나 또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 있어요. 인지발달 이론은 삐아제, 비고츠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지발달 이론은 구성주의적인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삐아제와 비고츠키. 이게 뭐냐 하면 아동들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삐아제 인지적 구성주의, 비고치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주로 전조작기의 특성을 지니겠죠. 자, 감각 운동기는 더 어린 아이들. 자, 이때 주요 발달 과업은 뭡니까? 대상 영속성.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있어. 이런 거 아는 거. 그래서 딸랑이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서 종이로 딱 가리면 애가 안 보고 딴 데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얘는 대상 영속성이 아직 덜 발달했다. 딸랑이 흔들다가 종이를 딱 이게 가렸어요. 종이를 확 치워요. 애가 종이 치워. 여 뒤에 있는 거 내가 알아. 이러면 이거는 이제 대상 영속성이 이제 갖춰진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감각 운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대상 영속성의 획득. 전조작기 유아의 중요한 특징 뭡니까? 요 시기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가장 관련성이 많겠죠? 자, 뭡니까? 상징적 사고. 요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상징적 사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 추상적인 거, 뭐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만 알았는데, 구체적인 거. 눈에 보여야만 알았는데, 이런 걸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엄마 역할.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아빠 역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야, 의사 역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놀이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상징적 사고는 이 앞 시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발달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상징적 사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전부 다 좀 미숙한 겁니다. 자기중심성, 물활론, 보존 개념 이런 것들은 좀 미숙한 거예요. 자기중심성 뭐예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생일인데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선물해주고 엄마가 좋아할 거야. 자, 자기중심성, 물활론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연필 이제 안 나오니까 버려야지. 안 돼, 불쌍해. 물활론. 그렇죠? 그다음에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은 이제 그 뭐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으면 그 양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뭔가 보태거나 빼지도 않았는데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존 개념. 자, 예를 들면은 찰흙 같은 거 꾹 눌러놓고 찰흙이 찰흙을 더 갖다 붙인 것도 아닌데 늘어났어. 꾹 누르니까 내 찰흙이 많아졌어. 뭐 이런 게 이제 보존 개념의 부재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하셔야 돼요? 상징적 사고를 하는 게 나타났다. 상징놀이를 한다. 더 잘하게. 왜냐하면 상징적 사고는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했다는 증거니까 이건 더 잘하게 해줘야 되고 근데 자기중심성, 물활론, 보존 개념이 있다. 이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쪽으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발달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시기 정도 요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만 5세 만 7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을 보이는 애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자, 전조작기의 그런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탈중심화. 원래는 자기중심성이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탈중심화가 되도록, 자기중심성에서 탈중심화가 되도록. 탈중심화가 잘 되면 또 뭐예요? 조망수용 능력이 생겨요. 조망수용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탈중심화, 조망수용. 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보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존 개념이 획득됩니다. 그래서 뭐 차량 내가 더 넣지 않았으니까 꾹 눌러도 많아 보이지만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보존 개념이 획득되었기 때문에 서열화. 비교는 뭐예요? 비교는 두 개를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작다 이렇게 하는 게 비교예요. 3개 이상을 나열하는 건 서열화죠. 제일 작아, 조금 더 커, 좀 더 커, 이렇게 더 커, 더 커, 더 커, 막 한 10개 쫙 나열하고 이런 게 이제 서열화잖아요. 그런데 이 전조잡기 때는 비교도 어려운 거예요. 나열하는 거 막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서열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있죠. 형식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됐을 때 가설 연역적,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자, 삐아제입니다. 자, 삐아제.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이렇게 단계로 봤죠? 우리 유치원 애들은 전조작기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좀 더 성숙했을 때. 자, 삐아제가 이야기한 유아의 인지 발달 단계이고요.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어떻게 봤을까요?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이론입니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자, 그래서 근접발달지대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ZPD. 뭐죠? 근접발달지대는 현재 수준과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도달 가능한 잠재적 수준 사이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수준, 유아가 요만큼,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도와주고 친구 따라하고 하면 한 이 정도까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 여기 영역 요게 근접 발달 지대입니다. 자, 요 사이 영역 요게 근접 발달 지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스스로 해서 발달할 수 있는 수준, 현재 수준.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도달한 수준, 요 중간 지역. 현재 수준과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발달할 수 있는 수준 간의 거리, 요게 근접 발달 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근접 발달 지대는 A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계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비계 설정은 뭡니까? 비계 설정은 성인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게 비계 설정인데 계속 비계를 설정해주면 안 되고 점차 줄여줘야 된다. 왜냐?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은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다가 선생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인지구조로 흡수되는 과정은 내면화다. 자,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이론이고, 삐아제는 유아 스스로 동화와 조절을 거쳐서 스스로 인지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지식이 향상된다.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입니다. 자,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자, 비고츠키는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삐아제에 비해서 비고츠키는 언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왜냐? 언어는 사고를 발달시키는 핵심 도구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이드, 에릭슨 보셨죠? 자, 프로이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남근기에 해당한다. 이때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주로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이고 그 바로 앞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그리고 그 뒷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은 주로 구성주의적인 이론이죠.
삐아제와 비고츠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삐아제, 우리 아이들은 주로 전조잡기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전조잡기에는 주로 어떤 특성이 나타납니까?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성, 무랄론, 보존 개념 부재, 보존 개념 없음. 자, 이런 게 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 과업. 우리는 아이들이 구체적 조작기처럼 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은 뭡니까? 탈중심화, 조망 수용 능력, 보존 개념 획득, 서열화도 가능하다. 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에서 핵심 개념 근접 발달 지대, ZPD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계 설정, 비계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거죠. 비계 설정이 필요한데, 비계 설정은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해주다가 도움을 빼줘야 돼요. 도움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조절이 되기 때문이고, 내면화.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것을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절차, 내면화. 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발달 이론 중에서 우리 지금 프로이드, 에릭슨, 삐아제, 비고츠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서 먼저 보시면 행동주의가 있겠죠? 자, 행동주의. 행동주의에서는 대표자 스키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자,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요성 벌, 제거성 벌이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적 강화는 원하는 자극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극을 제공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의도했던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한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뭐예요? 부적 강화는 얘가 싫어하는 거를 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시끄러운 소리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좀 뭔가 안 좋은 행동 이런 게 줄어드는 거예요. 안 좋은 행동이 줄어든다. 불쾌한 자극을 제거해주면 안 좋은 행동이 줄어든다. 그렇죠? 여기 정적 강화는 어떻게? 좋은 거를 잘하게 이렇게 제공해주면은 좋은 행동이 증가한다 보통. 그렇죠? 여기 불쾌 자극을 제거하면 얘가 싫어하는 걸 빼주면은 좀 부정적인 행동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행동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불쾌 자극을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걸 제거해주면은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안 돌아다니고 가만 앉아서 있다던가 뭐 앉아 있으면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안 좋은 거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니까 얘가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시끄러운 소리를 딱 제거해 주니까 얘가 가만 앉아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부적 강화예요. 여기 이제 시끄러운 소리 뭐 그런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막 왜 그 칠판 같은 데다가 막 예리한 뭐 손톱이나 이런 걸로 쫙 긁으면 너무 소리 싫잖아요. 자, 그런 소리를 빼줬다.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의도했던 행동을 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뭐 좋아하는 걸 주는 거.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거를 빼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요성 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가 싫어하는 걸 주는 거예요. 때리고. 혼내고 이런 게 이제 수요성 벌입니다. 꾸중 체벌. 제거성 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거를 빼는 거예요. 장난감 뺐거나 너 까불면 너 그렇게 떠들면 장난감 뺐을 거야.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런 게 제거성 벌. 엄마가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수요성 벌. 그쵸?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행동주의보다는 학습자를 좀 더 적극적인 존재로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자, 반두라의 관찰학습. 반두라는 모델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모델이 있으면 얘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모델링. 자, 모델링. 따라하는 겁니다. 자, 모델링. 자, 관찰학습의 단계. 이제 모델을 봐야 되겠죠. 보고 따라해야 되겠죠? 주의 집중. 파지 기억.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했었어. 맞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 재생. 그래. 나도 저렇게 따라서 수영. 이렇게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해봐야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뭘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걸 더 할지 말지를 좌우하는 거는 동기화, 강화라는 거예요. 강화 요인이 있는데 강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리 강화라든가 직접 강화, 자기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강화, 자기 강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리 강화도 있고요. 직접 강화는 뭐예요? 선생님이 얘한테 직접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 받으려고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강화는 뭐예요?
내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책 읽을 때마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나 책 이만큼 읽었어. 내일은 이만큼 읽어야지. 막 속으로 막 뿌듯해하는 거. 이런 거 자기 강화. 대리 강화는 어떤 걸까요? 대리 강화는 선생님한테 내 옆자기 칭찬받는 거 봤어요. 저렇게 잘하니까 칭찬받아. 나도 잘해야지. 딱 이게 이제 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발달 이론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피고스키, 스키너, 반두라까지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덕성 발달 또 보실 텐데, 도덕성 발달부터는 콜버그, 피아제, 뭐 이런 도덕성 발달부터는 잠시 후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